자, 계속해서 보시죠. 자, 136쪽에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세부가 더 가기 전에 먼저 조합에 대한 큰 틀을 보도록 하시죠. 칠판 저쪽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에는 주거도 조합이 없죠. 조합이 없고요. 재개발조합, 도시환경조합이 같은 족보입니다. 재건축조합, 전혀 다른 민법 족보고요. 가로구역조합, 또 역시 다른 성격의 민법적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 네 가지에 계속 차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대해서 먼저 큰 틀을 보시면 지금 보셨듯이 2번 재개발조합과 이 앞부분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 재개발조합과 4번 도시환경조합이 같은 조합이고, 그 다음에 3번 재건축조합 성격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6번 가로구역조합 역시 성격이 다릅니다. 3번과 6번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2, 4번에 대비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우에 깡충 과반동의로 추진위원회까지는 왔습니다. 그건 추진위원회 동의였죠.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따로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내용 곧 보겠습니다만 인삼 많이 나는 동네예요. 닭도, 오리도, 강아지도 삼 물고 댕기죠. 개도 삼 하나. 그 동에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건동이 다 삼 가지고 다닙니다. 건, 동, 이 또 하나는 갖고 다니고요. 그 동네에서는 전부 삼 그러고 다녀요. 자, 그런데 그 애써서 키운 삼을 강아지 물고 도망가니까 내 이놈, 강아지 너 이놈 잡아서 고사리만 먹이겠다. 고사리, 가사리만 먹이는 거죠. 기본서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게 되고, 또 오래돼서 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하시더라도 그거 다시 확인하십니다. 다음에요, 누가 조합원이 되냐라고 하는 거죠.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니까 어떻게 되고요? 강제가입이죠. 그런데 재건축 민법 조건입니다. 누구만 조합원이고요. 동의자만 조합원. 가로구역 거의 민법 수준이죠. 동의자만 조합원. 그래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 거 뺏어야 철거를 할 수가 있죠. 민법 족보니까 수용이 아니라 매도 청구로 뺏게 됩니다. 조합원 지위 이전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죠. 어느 누군가가 A가 낡은 주공 아파트 갖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B에게 팔았다고요. 그럼 B가 조합원이 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B가 조합원이 됩니다. 자본주의라고요. 다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그런데 투기행위를 잡자. 네 가지 사업 중에 투기판, 재건축이죠. 재건축 중에서도 투기판,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에서는 사봤자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겠다. 사고 팔 수는 있다고요. 그렇지만 조합원 지위를 주지 않는다. 근데 투기과일지구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상속과 이전, 그런 이혼 등의 경우에는 투기가 아니죠. 그렇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몇 채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10채를 갖고 있었으면 몇 채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에 이어지겠습니다만, 우선 공익사업이니까 재개발 도시환경 한 채이죠. 근데 찌그만 거 치우면 60이 아지면 한 채 더 얹어줄 수 있다. 재건축은 경우가 막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부분 지역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면 10채, 과밀 억제 권역인데 투기과일지구 아니면 3채 이하, 그다음에 과밀 억제 권역이고 투기과일지구면 한 채, 지금한 거 지으면 한 채 더 줄 수가 있다. 가로구역은 그 대상 자체가 소규모 사업이죠. 그래서 3채 이하로 한다. 있습니다. 이 조합의 차이점에서도 또 역시 1.5문제예요. 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관되는 또 문제가 나와서 1.5문제 비중입니다. 이상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13번 문제요. 조합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점,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 수에는 2분의 1 이상이 없고 반이 넘어야 된다. 찬성 반대가 같으면 안 된다. 찬성 쪽이 반이 넘어야 된다. 이게 있죠. 따라서 1이 써져 있으면 2분의 1은 사람 수가 아닌 거죠.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래 표를 다 아시는 거고요.
뭐 그래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재개발 도시환경 조합 만들려면 총수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재건축 조합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동마다 총수 3분의 2 면적 2분의 1과 아파트 단지 전체 그러니까 총수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가로구역 주택 조합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총수 5분의 4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가로구역은 소규모죠. 소규모에서 가로구역에는 추진위를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조합으로 가면 되죠. 13번 문제. 그래서 답 4번입니다. 그러니까 13번 문제 답 4번이었고요. 14번 문제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정오과추 정비구역 지정 후 5인 이상 과반동의 받아서 시장군수 승인을 받는다. 동그라미 2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설립인가 다 정비법 대부분 시장군수이죠. 3번 조합은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당연히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조합이라는 얘기를 쓰겠습니다만 정비사업 빼고 뭐 무슨 조합만 써놓는다거나 뭐 정비사업만 써놓는다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다. 또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설립인가 받은 이 조합이 아닌 다른 데서 정비사업조합 6글자를 절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맞죠? 뭐 조합입니다. 뭐 그 개발법에서 보신 것과 똑같죠. 조합원 전체가 주인이죠. 조합원 전체의 약속 뭐 만들고요. 정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로 결정할 거고요. 총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매번 다 총회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표를 뽑죠. 대표가 대의원회 의결기구고요. 그다음에 그 총회나 대의원에서 결정한 것을 집행하기 위한 임원, 그러니까 집행 파트가 있죠. 뭐 이게 있습니다. 10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은 투자 목적으로 해놓은 사람들이 많고 거기서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대의원회가 있어야 뭐 어지간한 거라도 결정해 갈 수가 있습니다. 4번도 맞고요. 그러니까 5번요. 조합원은 해당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그 전세권자로 한다. X요. 지금 문제가 14번 문제가 재개발이었죠. 재개발이었고 재개발 지난 시간에 보신 걸로 토지 등 소유자 뭐였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있는 거죠. 지상권자지 전세권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 15번 문제요.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1인 한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이 2개 아니면 10개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 2인으로 산정한다. X요. 한 사람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땅 부자 한 사람이죠. 땅 10개 가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 거고요. 한 표, 아파트도 한 채가 기본이죠.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사업에서 한 명이 2개의 구분 소유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명이 아파트 2개 또 아니면 10개요. 똑같은 얘기죠. 2개든 10개든 소유하고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 한 명으로 산정한다. 맞죠? 한 명입니다. 한 표고요. 근데 재건축이니까 2개 갖고 있으면 2채, 10개 갖고 있으면 10채를 받는 게 기본이죠. 3번 정비사업조합에서 토지, 그러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맞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맞습니다. 3번 정비사업조합에서 토지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이 2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2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그러면 세상에 어느 누가 2인 공유요. 어느 곳 같이 마찬가지로 8평짜리 땅에 480명 공유 들어가서 아파트 480채 내놔라. 말이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공유하고 있으면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조합원으로 보는 겁니다. 4번 정비사업조합에서 2인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더라도 2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있어봤자 한 채 받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이리저리 쪼개놓는 거죠. 이름을 달리해서 쪼개놓습니다. 그런데 삼촌도 못 믿겠고 고모도 못 믿겠고 외숙모도 못 믿겠고 우리 믿을 건 우리 식구밖에 없네 해봤자 싹 합쳐서 한 표예요. 한 집 식구는 싹 합쳐서 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 채를 받는 거죠. 5번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 지상권을 양수해서 2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2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2인 X요. 둘째 줄 끝에 X요. 첫째 줄 조합 설립인가로 명단이 확정됐어요. 그 명단 확정된 때, 그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인 거죠. 5번도 틀린 거고요. 따라서 맞는 것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16번 문제예요. 정비사업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애당초 토지 등 소유자의 차이가 있었죠. 여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였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 다음에 여기는 강제가입이고 여기는 그중에 동의자만 조합원. 또 이 사람은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자 조합원이 되지 않는다. 약간 좀 뭐가 좀 많이 걸려있긴 합니다만 문제에서 보실 때는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없는 자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재개발, 정비구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재개발, 토지등 소유자, 강제가입, 조합원이 되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에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 안의 토지의 지상권자, 재건축에서 지상권자는 애당초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고 따라서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3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구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강제가입, 조합원이 됩니다. 4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재건축 사업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이 둘 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조합 설립인 가후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을 상속으로 양수한 자, 투기꾼이 아니죠. 조합원이 됩니다. 동그라미 5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의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인 가후 해당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을 세대원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양도인으로부터 매수한 자, 그 사람은 투기꾼 아니죠. 조합원이 됩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앞쪽에 있었고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17번 문제예요.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그 다음에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을 구성해야 된다. 맞고요. 원칙 맞고요.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은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주택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구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둘째 줄에 4분의 3의 3, 점 찍거나 표시하시고요. 2분의 1의 1 표시하시고요. 그러면 첫째 줄에 재개발이죠. 개도 3 하나 맞죠? 개도 3 하나 맞습니다. 동그라미 3번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한 필지 토지가 수인의 공유 2명이요 480명이요 480명이 실제 사례가 있었고 또 그게 더 선명하죠. 480명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맞죠? 한 표입니다. 동그라미 4번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토지의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각각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 X요. 토지 쪽에 한 표요. 토지 쪽에 한 표, 건축물 쪽에 한 표죠. 토지의 지상권 합쳐서 한 표입니다. 대표하는 1인. 누가 나올지는 알아서 정하고요. 새 아파트 받는 건 토지 소유자가 받는 거지 지상권자는 받을 수가 없죠.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당연하죠. 하나라도 좀 제대로 잘 하라고요. 하나하나 열심히 하지 여기저기 발걸치는 거 안 된다. 맞습니다. 17번 틀린 것은 4번이죠. 18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법상 그러니까 조합의 이제 이쪽이 기본 운영에 대한 내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8번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어떻게 외울 수는 없고요. 기본 흐름을 보시자고요. 정관을 변경합니다. 정관이 조합원 전체의 약속이죠. 전체의 약속이니까 기본은 과반 동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18번 문제에 그러니까 4개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설마 10분의 9 그런 건 없으니까요. 어느 한 개는 과반 동의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그 어느 한 개는 나머지 이 4개에 비하면 그래도 가벼운 거죠. 이것은 더 중요한 거고 정관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얘는 4개는 더 중요한 거고 1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거죠. 그걸 골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5개 중에서 덜 중요한 것 1개를 골라라. 여기까지는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하면 이 모든 사항을 외울 일이 없어요. 이게 아니면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지시면은 조합 정관 변경하는 사항, 정관에 포함되는 사항 다 알아야죠.
변경할 때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 중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변경할 수 있는 사항. 그걸 또 다 외우셔야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자, 보시죠. 동그라미 1번 대의원 수. 대의원 몇 명으로 할지. 동그라미 2번 조합원의 자격. 항상 어떤 내용에서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연인의 입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나 아내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자식의 입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정관을 변경한다고요. 정관을 변경하는데 조합원 자격, 초놈을 어떻게 할 건지가 아니고 조합원인 내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냐고요. 잘리냐고요. 이 문제죠. 중요한 겁니다. 3번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내가 계속 조합원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냐, 아니면은 내 동네 내가 살고 있는 요 자리만 싹 제껴지냐, 그 얘기죠. 동그라미 4번 조합의 비용 부담과 조합의 회계. 내 통장에서 돈이 얼마나 나가냐고요. 동그라미 5번 시공자 설계자의 선정.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내가 들어가 살거나 내가 이제 그 집을 받아서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아파트 측벽에 이러저러한 그 아파트 브랜드들 쓰여 있잖아요. 뭐 별별 브랜드들, 뭐 S건설, L건설, 뭐 B건설, 별별 브랜드들 많이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마크가 붙어 있을 때 집값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지금 그 얘기죠. 대표가 몇 명이냐 하고요. 당연히 답은 몇 번이 되고요. 1번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읽어보시면 그 아래 총회 의결 방법이요. 그러니까 표로 된 해설을 보시죠. 일반사항, 총회 의결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알아서들 정하시라고요. 법에 위배되지만 않게. 그러니까 법정상, 이것은 법에 정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조합 단체에서 그러니까 정관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법에 따라야 된다. 4분의 1 초과해야 된다. 임원의 해임. 그다음에 50% 초과해야 된다. 정관의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변경. 66% 초과해야 된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정관의 변경 가운데 조합원 자격, 조합원 제명과 교체. 내 입장은 내가 그 대상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조합의 회계, 정비사업비 부담 시기와 절차, 시공자 설계자 선정과 계약 내용, 그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경인데 돈이 10% 이상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다시 올라가세요. 18번 문제. 이 중에서 가벼운 것 답 1번입니다. 요거까지를 그려내는 이게 핵심인 거죠. 이 훈련들을 해 가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 중요한 사항, 그 열거되어 있는 걸 다 외우자는 건 아니고요. 그 흐름들을, 맥을 잡아가시는 거죠. 19번 문제요.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원, 조합 임원의 자격, 직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제의 재건축, 크게 표시하시고요. 재건축에 대한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토지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재건축 사업 조합원이 된다. X 재건축 민법 쪽 보죠. 동의자만 조합원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조합장 또는 이사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내부 비리를 막기 위한 감사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다. 조합장 이사가 건설회사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합에서 건설 맡길 게 있는데 지 회사 끌고 와서 지 회사 떼돈 벌고 조합에 피해 주고 이런 거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2번은 맞죠. 뭐 2번이 당연히 맞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있다 X요. 빵 살고 있잖아요.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니까 빵에 살고 있지 않고 집에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빵은 먹고 있지만 이 사람은 실제로 빵 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 4번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상속으로 인해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없다 X예요. 7번 보시면 이 조합의 큰 가닥점에서 지금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네 가지 조합이요. 재개발, 도시환경, 재건축, 가로구역에서요. 그 중에서 재건축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겁니다. 사봤자 조합원이 안 된다. 상속과 이 경우에는 조합원이 된다. 상속이니까 조합원이 되는 거죠. 5번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토지를 양수한 자로 조합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없다 X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샀지만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돈 줘서 내보내면 되죠. 새 아파트를 주는 게 아니라 돈 줘서 내보내는 겁니다. 현금 청산하는 거죠.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예요. 20번 시공자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시공자 선정, 건설회사, 공사 도급 계약인 거죠. 사업의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시행자이고, 그리고 돈 줄게 와서 콘크리트 비벼. 그러면 돈 받고 콘크리트 비비는 업체가 시공자이죠. 시공자 선정 계약을 언제 체결할 거냐고요. 빨라졌죠. 뭐 몇 년 됐습니다만 법 개정된 지가.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몇 년 전 법 개정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장난 못 치게 이러저런 규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건설사들이 빨리 들어가게, 그러니까 주체가 서기만 하면 바로 건설사랑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주체가 서기만 하면요.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 추진에는 추진의 구성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경쟁 입찰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첫째 줄 쉼표까지 싹 X예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뭐예요? 조사모인 거죠. 조합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조합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너도 사랑하지. 그게 조사모입니다. 조사모는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죠. 법적 책임자가 아니에요. 조사모는 그냥 조사모일 뿐인 거고요.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건설사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가 돼야죠. 조합이어야 됩니다. 1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2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조합이 할 수도 있고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도 있죠.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팥죽 할머니, 어느 시장 골목에 땅 부자 할머니가 있었고요. 팥죽 장사하셨고 거기에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다 팥죽 할머니 땅이라고요. 그러면 팥죽 할머니가 사업을 하시는데 그때는 팥죽 할머니 팥죽만 끓이시다가 처음 도장 받는 게 이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죠. 그래서 정비법 주체로 서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예외적 시행자 규정에 따라 시장구수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예외적 시행자는 예외적 시행자 지정구시 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공적 사유 9가지가 있어서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구수 주공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래서 이래 해서 우리가 들어간다 발표를 해야 주체로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사 계약 맺을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규정군충을 철거공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된다. 공사와 시공 같이 하라고요. 옛날에 따로 하라고 했더니 철거가 이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성명가로 날라다니고요. 난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안 된다. 같이 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맞습니다. 정비법 최고형이죠. 봉투 열렸네. 무슨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것 때문에 봉투 갖다 준다고요. 그러면 이런 봉투를 이제서야 갖고 오시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봉투 열면 거기에 5년짜리 수갑이 나온다고요. 그래야 되죠.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20번 답은 1번. 21번 문제요. 조합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조합이 성립된다. X인 거죠. 설립인가 등기 성립.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동그라미 2번 조합 임원은 같은 분 쪽에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있다 X요. 하나라도 열심히 하라고요. 동그라미 3번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X요.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할 수 있는 것은 도시환경 정비사업밖에 없죠. 재건축 X요. 4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맞죠? 가로구역 소규모입니다. 그냥 조합 만들면 됐지 거기 또 추진회라고 할 것도 없다고요. 뭔 도장을 받아요. 그냥 어느 한 집 모여서 100m, 100m, 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집 20채 이상이고요. 그냥 어느 한 집 마당에 평상에 수박 2통이면 그것도 남겠네요. 거기 앉아서 회의하면 됐지. 그러니까 무슨 추진회를 따로 할 필요가 없죠. 동그라미 5번이요. 조합 임원이,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이 맞죠. 가로주택 소규모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5번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퇴임한 경우 그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X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지금 중국집에 짜장면 외상값 또 탕수육도 먹었잖아요. 탕수육 외상값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잘랐는데요? 없는데요? 끝.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효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옳은 것은 4번입니다. 22번 문제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였죠. 그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된다. 조합이면 다수가 있으니까 다수의 조합은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경쟁입찰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 팥죽 할머니, 땅 부자 할머니가 그 사업을 한다고요.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요. 두 분, 세 분이 같이 모여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고요. 그분들의 자체 약속,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있죠. 공적 사유 9가지 해당해서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민대표회의가 경계임찰 방법에 따라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그렇죠. 군수가. 그러니까 이쪽 주민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건설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군수가 A 건설 싫어. 난 거기 싫어. 내 고등학교 동창 여기 B 건설 사장이요. 난 B랑 할래.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시장군수는 행정 목적으로 공익사업을 조합 대신에 또 공적 성격이 있어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자기 고등학교 동창 끌고 올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맞고요. 3번 주민대표회가 시공자를 추천하기 위한 입찰 방식에는 일반 경쟁입찰, 제한 경쟁입찰, 지명 경쟁입찰 있다. 뭐 경쟁입찰 이제 뭐 최저가액, 최고가액으로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 조합에서는 최저가액이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뭐 거기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열어놓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일정한 뭐 1군 그러니까 건설사만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 들어올 것도 없이 세 군데 찍어서만 들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조합은 100명 이하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조합원이 100명 기본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 입찰로 선정을 해야죠. 근데 조합원이 100명이 이하면 수가 작으면 그냥 좀 편히 가자고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5번 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 체결할 때 절공사사항을 포함한다. 아까 있었습니다. 3, 4, 5 맞고 틀린 것은 앞쪽에 있었죠. 답은 1번입니다. 저기까지 조합을 보셨고 그러면은 정비법의 중요한 내용들을 거의 보신 겁니다. 앞에 6가지 사업의 특징에서 2문제, 이 조합의 차이점에서 그러니까 1.5문제 뭐 여기까지면 정비법 4문제가 다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 이제 기타 세부 사항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고 뒤 내용들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